오늘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한쪽 다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급차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70대 이상 어르신에게 뇌경색은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같은 연령대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져야만 뇌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다리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쪽 다리가 묘하게 힘이 빠졌거나 몇 시간 전부터 발끝이 자꾸 걸렸던 경험이 이미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시거나 본인이 60대, 70대이시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가 이유 없이 약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짧게 저도 경험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두 읽겠습니다. 왜 뇌경색은 얼굴보다 먼저 다리에서 신호를 보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끊길까요? 가장 위층,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집부터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도 이와 비슷합니다. 혈류가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는 중력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바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순환 상태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뇌의 신경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서로 교차해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담당합니다. 만약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오른쪽 다리에 먼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다리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이 50%에서 70% 정도 좁아진 단계에서는 아직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닙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말도 비교적 또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거나 발끝 감각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뇌경색을 겪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다리의 약화나 저림을 경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나이 탓으로 여기고 지나쳤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경고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위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무릎이 툭 꺾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한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몸이 한쪽으로 쏠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어제 많이 걸어서 그렇다,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육 피로라면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무겁고 서서히 힘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한쪽만, 그리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몇 걸음 걷다가도 툭 힘이 빠지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쉬어도 완전히 개운하지 않고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주일 사이 2~3번 이상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 둔화입니다. 맨발로 집안을 걷는데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허리 문제로도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대개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히면 심해지고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자세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누워 있어도 서 있어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한쪽에만 또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발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해석하는 뇌 부위에 혈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단순 저림이라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 다리를 끄는 보행 변화입니다.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 먼저 이상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난다, 발끝이 자꾸 걸린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 것도 단서가 됩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부터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겉으로 보면 노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나타나고 갑작스럽거나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은 쪽 다리에서 이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는 더 위험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낙상과 영구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주 발이 걸리고 넘어질 뻔하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익숙하게 다니던 집안 문턱이나 계단에서 유난히 발이 걸린다면 그냥 시력이 나빠져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니 작은 턱에도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의 떨림이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추워서 잠깐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긴장해서 다리가 달달 떨리는 상황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의 떨림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되고 멈추려고 해도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쪽 다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나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한다면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잦아진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걷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중심이 흔들리고 직선으로 걷기가 어렵다면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아침에 더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밤사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라면 잠시 앉아 있으면 호전됩니다. 그러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불균형은 쉬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같은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흔히 잠깐 괜찮아졌다 라고 표현되는 상태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시 정상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10명 중 7명은 석 달 안에 실제 뇌경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틀 안에 발생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증상처럼 보여도 그것은 큰 사고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울리는 화재 경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처음 나타난 증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 사는 71세 김동욱 할아버지입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고 동네 모임에도 빠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오른쪽 발끝이 바닥에 살짝 끌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책하던 아들이 이상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걸음이 조금 이상하다. 오른쪽 신발 앞코만 유난히 빨리 닳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은 망설이지 않고 병원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약 65% 정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언제 큰 뇌경색으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빠르게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큰 사고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그때 그냥 넘겼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거주하는 74세의 김동욱 할아버지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유난히 불안했지만 본인은 허리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병원 방문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전처럼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증상을 느꼈을 때 바로 검사했는가 아니면 기다렸는가의 차이입니다. 다리의 작은 변화는 같았지만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 선택이 현재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다행히도 뇌경색은 무조건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 국제 보건 자료에 따르면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입니다. 목표 혈압은 대략 100에 8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최소한 130에 80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작은 손상이 반복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과정이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당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라면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뇌혈관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목표치를 상의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식습관은 어렵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기름진 삼겹살, 내장류, 튀김 음식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대신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식만 피하고 짜지 않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은 빠르게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손상시킵니다. 음주는 가능하면 줄이고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을 소개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 보십시오.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합니다. 넷째, 집안에서 일직선으로 10걸음 정도 걸어 보십시오.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L79에 연락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몇 분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단순히 걷기 위한 신체 일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리는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판과 같습니다. 작은 힘 빠짐, 미세한 감각 저하, 걸음의 변화는 모두 뇌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오늘 발견한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심코 넘긴 다리의 이상이 사실은 마지막 경고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빠른 판단이 후회를 막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 70세 이상 한 분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댓글에 다리는 뇌의 신호입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이호선이었습니다.